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주는 남자 전설남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플레밍의 법칙.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법칙 시리즈를 좀 몇 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플레밍, 앙페르의 오른나타 법칙, 그 외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 가우스의 발산의 법칙, 이런 것들, 이제 전기 쪽에 관련되는 법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를 조금 저희가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도 실제 이제 배울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이런 법칙이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꽤 오랫동안 장수를 하셨던 분이죠. 예, 1845년인가요? 그쯤에 태어나셨다가 1940 몇 년인가 하여튼 되게 오래 사셨어요. 예, 제가 이런 엄청 장수를 하신 그런 분인데, 영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요. 자, 이거는 자장 안에다 자장, 예, 이렇게 지금 N극과 여기 보시면 N극과 S극이 있는 이 자장 안에서 도체를 둬요. 그래서 이 도체를 위아래로 움직여. 수직이 되게끔 움직여.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이 도체 내에서 전압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고요. 자, 지금처럼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 에너지가 가는 거야. 이게 자기의 방향이죠?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 에너지, 이거를 B로 적습니다. 웨바 퍼 메타 제곱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테슬라라고도 합니다. 자속 밀도. 예, 그리고 도체를 어느 방향으로? 요 윗방향으로. 요게 힘의 방향이죠. 요 윗방향으로 이동을 시켜. 그때의 속도를 V, 메타 퍼 세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도체의 길이. 당연히 이 도체의 길이가 길거나 더 많이 감길수록 어떻습니까? 예, 더 많은 기전력을 낼 수 있겠죠? 예, 더 많은 전압이 발생이 돼요. 이거를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플레밍의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공통 인자를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엄지손가락, 이거는 무조건 힘입니다. 당신이 짱이야, 이 힘. 그래서 엄지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 옆구리 찌를 때 요렇게 찌르지 않아요. 요거를 찍어요. 요걸 검지라고 하죠. 이 검지로 옆구리를 찔러. 항상 코일의 옆구리를 찌르는 게 자속이거든요. 코일의 옆구리를 찌르잖아. 코일의 옆구리를 찌르죠. 이게 자속의 방향. 즉 힘의 방향과 자속의 방향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똑같습니다. 근데요, 무슨 방향이 달라지냐면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가운데 손가락이 서로 정반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손가락이 결국에는 뭐의 방향이냐면 전류의 방향이고요. 오른손 법칙은 전류의 방향이 곧 기전력의 방향, 전압의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손에서는 요거를 기전력의 방향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결국에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자, 힘, 예, 운동 방향, 예, 이게 힘의 방향, 운동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일의 옆구리를 찌르는 검지.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되는 거다? 예, 바로 기전력의 방향. 그러면 지금 이 회로에서는 전압이 이쪽으로 전류 I가 흘러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전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N극, 그리고 코일을 이쪽에다 그릴게요. 코일. 이렇게 코일. 여기 S극. 그쵸? 예, 그러면 어디로부터? 바로 N극으로부터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갑니다. 이게 자속 밀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얘를 가운데 원래 이렇게 축이 있어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회전을 시켜. 이렇게 회전을 시켜. 그래서 V 메타퍼세크로 회전을 시킨다라는 건, 자, 이쪽 도체를 봐봐요. 여기 도체, 요 도체면, 요 도체면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힘은 이쪽으로, 앞쪽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앞쪽으로. 이쪽 앞쪽으로. 그리고 이쪽 도체면은 요 안쪽으로 작용하게 돼 있겠죠. 회전한다라는 것. 그죠?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준하여 기전력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볼게요. 자, 제가 하나를 만들어서 손을 돌려야 되는데 이 손이 안 돌아가요. 예,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요게 좀 색깔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게 빨간색 부분이 돼서요. 요게 힘의 방향. 예, 그리고 요 파란색. 자, 요 파란색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예, 똑같죠? 이렇게. 파란색이 뭐가 된다? 요거 파란색이 자속의 방향, 그리고 요게 기전력의 방향. 검은 게 기전력의 방향. 그러면 예, 자속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자속이 이쪽으로 가고, 예, 자속이 이렇게 가고, 자속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속이 이렇게 되고, 이 도체로는 힘이 위로 작용해야 되겠죠? 이 도체에서는.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기전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다? 위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압의 방향은 요 위쪽이 플러스, 요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요, 요 코일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코일을 보면 코일을 가운데를 이렇게 잘랐다라고 보세요. 이렇게 잘랐다라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코일의 면이 이쪽 면이 있고요. 이쪽 면이 있고 반대쪽 면이 있어요. 그러면 자속은 결국에 어디를 관통합니까? 이쪽 면을 관통하잖아. 그쵸? 이렇게 관통하잖아요. 그쵸? 예, 이쪽 면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면을 관통하고 있고, 자, 이쪽도 동일하게, 예,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에 준하여 얘도 나타내게 되면은, 얘는 이쪽 코일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면이 결국에는 이 코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 면이 요 중심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러면 요 코일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일이 이 위치에 왔을 때, 1 위치에서 2 위치로 왔을 때, 여기가 1 위치고 여기가 2 위치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빗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속은 어차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속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관통되는 면이 예, 반대가 됐죠? 관통되는 면이 반대가 되니까 이때는 이 코일이 이 지점에 왔을 때는 그 기전력의 값은 바뀌는 겁니다. 교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 왔을 때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결국에는 자, 요 링에 나오는 요 기전력은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전압이 나오는 거죠. 이게 곧 뭐다? 교류가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류 발전기든 교류 발전기든 결국에 발전기를 하면 교류가 나오는 거예요. 교류가 나와서 그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 그게 직류 발전기고요. 그 교류를 그대로 쓰면 그게 교류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안에서는 뭐가 발생해? 교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돌면 뭐가 되는 거야? 교류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의 기전력은 자, 당연히 예, 회전되는 속도와 비례관계를 갖고요. 그리고 자속 밀도와 비례관계를 갖고 도체의 길이 있죠? 이 도체의 길이와 비례관계를 갖고요. 얘가 수직으로 갈 때랑 얘가 회전해서 갈 때 회전되는 각에 따라서 교차되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내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식 VT는 결국에 뭐가 된다? 요게 몇 개야? 두 도체죠? 그래서 2배의 2가 되는 겁니다.
교류는 2배 2. 그래서 일단 곱하기 2를 해야 실제 우리가 쓰는 교류가 나온다. 바로 저 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뭐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자 똑같아요. 왼손인데 이번에는 전류를 흘려보내면 회전을 하는 회전력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죠. 자, 플레밍의 왼손. 자, 이게 오른손 왼손이죠. 왼손은 요거 힘, 요거 자속 밀도, 요게 뭐가 된다? 예, 전류의 방향. 자, 그러면 전류를 흘려보내요. 자, 똑같아요, 얘도. 자, 여기가 N극이고요. 얘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입니다. 예, 그리고 자속이 N에서 S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자속 밀도가 되죠. 자, 이렇게 자속 밀도가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얘를 전류를 흘려보내.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I가. 그러면 이 도체에는 뭐가 작용한다? 힘이 작용한다. 그거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힘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 요게 플레밍의 왼손입니다. 요게 힘의 방향, 엄지. 예, 그리고 요게 자속의 방향. 그리고 요게 뭐다? 예, 바로 전류의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앞쪽으로 오고요. 예, 그리고 자속의 방향이 어느 쪽? 예, 좌에서 우루가. 그러면 이 도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쪽이다? 위쪽이 되는 거. 위쪽. 이렇게. 위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해요. 당연히 그때의 식은 똑같아요. 이 식은 요 나오는 식은 힘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예. 전류와 비례하고요. 자속 밀도와 비례하고 길이와 비례하고 그때 이 각 사인 세타. 그래서 IBL 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당연히 얘도 우리가 N 그리고 코일 S 그러면 N에서 S로 뭐 이렇게 자속이 가고요. 자속 밀도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보낼게요. 자, 전류 이렇게 흘러가. 그죠? 예,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류의 방향 요게 위로 가고요. 그리고 요게 자속의 방향. 그럼 힘은 어느 쪽? 이 도체에서는 안쪽으로. 힘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요 안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 F가. 그러면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 F가 작용을 해.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회전력을 얻어서 뭐 하게 돼 있다? 돌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원리가 결국에 뭐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은 결국에 뭐냐면 전류의 방향만 반대일 뿐이지 실제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힘. 자, 요거 힘 똑같고요. 요거 자속 밀도 똑같아요. 이게 전류의 방향이야. 플레밍의 오른손. 오른손은 전류의 방향이 지금처럼 요 방향이고 왼손은 전류의 방향이 요 방향이야. 그러면 오른손은 힘과 자속에 의해서 전류가 나오는 거고 왼손은 뭐야? 자속과 전류의 관계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야. 즉 왼손은 힘의 방향을 알아내기 위한 법칙이고요. 오른손은 전류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기 위한 법칙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은 그 개념이 같은데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바로 발전기는 나가는 게 기준이고요. 전동기는 에너지를 받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 회전 방향이 같고 자속의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무슨 방향? 전류의 방향만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의 반대가 발전기고요. 발전기의 반대가 전동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회전 방향이 이 방향으로 도는 어디에? 전원에 이 방향으로 도는 전원에 그 반대쪽 이 전원의 반대쪽에 대한 값으로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즉 전류를 그대로 받아. 그러면 이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뭐가 된다? 회전되는 전동기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이고요. 이러한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을 이용하여 우리는 기전력과 또는 그때 작용되는 전자력의 관계를 충분히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활용한 게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플레밍의 법칙,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그래서 왼전 오발, 오른손은 전동기, 그리고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왼전 오발이라고 합니다. 왼전 오발 같이 외워서 오른손은 발전기고 왼손은 전동기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서 봐주시면 돼요. 발전기와 전동기는 에너지를 보내주는 측, 에너지를 받는 측. 예,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 그 법칙에 대한 내용은 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전설남 주제는요, 플레밍의 법칙이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